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 제가 지난 한 2주 전에 그 고민 상담을 댓글로 달아달라는 영상을 하나 올렸었어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써주신 순으로 읽어드릴게요. 27살인데 무엇이든 새로운 시작을 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일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27살이면 무엇이든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너무 이른 나이입니다. 진짜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희가 태어났어요. 대학교를 갔다면 24살까지는 저희는 교육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하듯 저희는 교육을 받습니다. 24살에 졸업을 보통은 하고 군대를 갔다 온다면 26, 27 이 정도가 되겠죠. 그 출발선에 쓴 시간이에요. 27살은. 그냥 지금 신발 묶고 땅 하려고 하는데 신발끈 묶으면서 나 이거 달리기 못할 것 같은데 나 지금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봤을 때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27살이면 한 1, 2년 정도는 가능하시다면 여러 가지 직업을 방문을 하셔서 여러 가지 경험도 쌓고 여행도 하실 수 있다면 여행하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자유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걸 보통 gap year라고 하잖아요. gap year가 뭐냐면 읽어드릴게요. gap year. 고등학교와 대학교 사이 혹은 대학교와 사회생활 취업 사이에 일정 기간, 보통 6개월에서 1년 동안 학업이나 일을 잠시 쉬고 다른 경험을 하는 기간을 말해요. 갭 이어의 주요 목적.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이런 이유로 갭 이어를 선택합니다. 자기 탐색, 여행 경험, 자원봉사, 인턴십, 일 경험, 언어 공부. 유래 gap year라는 개념은 영국에서 시작되었어요. 영국에서는 대학 진학 전 1년 동안 여행, 봉사, 일, 어학연수 등을 하는 게 꽤 일반적이에요.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한국에서도 gap year나 gap year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활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확신의 말이 듣고 싶으셔서 달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늦다고 생각을 해서 다르셨을 수도 있는데 10년 뒤에 아마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27살이라면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젠가 인스타그램 릴스를 이렇게 보다가 찰나에 그걸 봤어요. 만약에 모든 직업이 월급 5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당신 어떤 직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어떻게 보내든 나 자신을 위해 보내는 시간은 허튼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딘가에 뭐 만화책을 하루 종일 읽는다든지 책을 하루 종일 읽는다든지 게임을 하루 종일 해본다든지 약간 집착 비슷할 정도의 어떤 몰입은 오히려 내 자신이 이거를 진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자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지, 약간 뭐든지 적당히 라고 얘기하는 사회 속에서 그런 줏대를 가지고 그런 고집을 가지고 있는 건 굉장한 탤런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내가 정착하지 않아도 여기저기 철새처럼 추워지면 일로 가고 더워지면 일로 가는 것처럼 나의 기호에 맞게 삶을 한번 살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무엇을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신 후에 내가 견딜 수 없는 것은 배제하시고 내가 견딜 수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하실 수 있게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 다음 고민 읽어드릴게요. 이별 후 너무 힘들어요.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자꾸만 그 사람이 생각나요. 장거리 연애가 너무 힘들어서 헤어졌어요. 저는 아직 좋은데 상대는 그게 안 되나 봐요. 일주일이 다 되어 가는데도 너무 힘들어서 고민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이게 2주 전에 쓰인 고민이고 그러면 이별 후에 총 3주가 지났을 거란 말이죠. 아마 지금쯤이면 많이 괜찮아지셨겠죠? 시간이 약입니다. 시간이 약이에요. 시간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해주진 않지만 그 시간을 견디셨을 거잖아요.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그만큼의 힘이 길러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건 당연하죠. 이별 후 힘든 것도 당연합니다. 힘들지 않아, 난 괜찮아 라고 내 자신을 속이지 마시고 내가 많이 힘들구나 하면서 내 자신의 감정을 인정해 주시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제 경험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거리 연애가 너무 힘들어서 헤어졌다면 이유가 확실히 있는 거잖아요. 거리가 줄어들 수 있는 실질적인 해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거리 연애가 너무 힘들어서 헤어졌다는 건 좀 냉정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거리를 좁힐 만큼 그 관계를 서로에게 우선순위가 아니진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물론 좋아하는 마음 너무 있고 현실적으로 거리를 좁힐 만한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사랑의 힘은 굉장히 강하다 생각합니다. 집을 옮길 수 있는 거, 심지어 나라를 이동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좋아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만약에 그런 선택을 하셨다면 그 선택이 맞으실 거예요. 생각나는 것도 당연하고 시간이 지나도 계속 힘든 것도 당연합니다. 근데 보통 이별하고 나서 얼마 정도 힘드냐면 그 사람을 만난 시간의 반 정도가 힘든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얼마 정도 그분을 만나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1년을 만나셨으면 6개월 정도는 내 자신에게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별에는 정답이 없어요. 힘들면 울고 친구들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연락을 하고 싶다면 연락해서 보고 싶다고 하고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봐야 그 연애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마음이 정리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타인에 의해서 마음이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좋은 추억이 있었다. 그러나 명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어지지 않았다. 그냥 그거를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그냥 인정을 해버리시고 고민은 하지 마세요. 아, 내가 왜 힘들지? 나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나 힘들구나. 힘들 수 있지. 당연히 그렇게 사랑했는데 힘들 수 있지. 이별했는데 힘들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내 자신을 도닥도닥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분명히 지금 2주라는 시간이 더 지났기 때문에 그만큼 괜찮아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고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샤님만의 집착을 내려놓는 비법이 있으실까요? 요즘 들어 제가 많은 부분을 집착이라는 감정의 기저를 깔고 있더라고요. 나이라든지 일이라든지 혹은 되고 싶은 나와 그에 비해 실행력이 소박한 나를 보며 하루하루 합리화에 갇혀버린 쉽게 말해 부지런함에 집착하는 내가 있더라고요. 일단 차근차근 조져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완전 unprofessional한 저의 조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준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집착을 내려놓는 비법은 집착의 끝까지 가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남한테 피해가 가는 게 아닌 이상 집착의 끝에 한번 가보세요. 일례로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그 뽑기 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가차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문화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 뽑기에 눈이 돌아버리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돈을 넣으면 오락을 즐길 수 있어. 그리고 가끔은 상도 따. 근데 집게 뽑기 말고도 그냥 돈 넣어서 돌리면 또르르 하고 나오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좋은. 저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혼자 부산으로 여행을 갔어요. 해운대에서 며칠을 지냈는데 어차피 나를 위한 여행을 왔고 나는 재밌는 거 뭔가를 하고 싶고 그렇다고 제가 뭐 어디 가서 술을 먹고 누굴 새로 만나고 막 이러고 싶진 않은 거예요. 뭘 하지? 하다가 이제 가차가 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해운대 가차 관광지잖아요. 가차가 진짜 많거든요. 제가 가차를 정말 미친 듯이 했어요. 미친 듯이 진짜 미친 듯이 하고 눈을 딱 떠보니 4시간이 지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로 했냐면 해운대에 있는 모든 가차샵을 다 돌았어요. 내가 오늘 원하는 거 다 뽑는다 이 생각을 하고 해운대에 있는 모든 가차샵을 다 순례를 돌았어요. 그리고 눈을 딱 떠봤는데 인형 한 4, 50개 있고 가방에 꾸덕꾸덕 뭐라 그러지? 꾸역꾸역 담아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을 딱 보니까 4시간이 지나 있는 거예요. 호텔에 와서 가방을 탈탈 털어서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그 사진 여기 띄워드릴게요. 짠! 이 정도로 제가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사진을 딱 찍고 그냥 딱 의자에 앉는데 이제 가차 그만해야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면 옛날에 효리네 민박이라는 프로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효리님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은 집착의 끝에 가보는 거라고 얘기를 그냥 농담스럽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몰라도 저의 뇌리에 쏙 박혔어요. 왜냐면 저도 집착이 없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 어떤 관심 있는 부분에 좀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런 성격이 있긴 해요. 그래서 제가 뭐 공부를 할 때나 아니면은 뭔가에 빠졌을 때는 그거를 되게 딥다이브 한단 말이죠. 그게 저한테 장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단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 저는 저의 성격적인 특징들은 웬만하면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때 그 얘기를 듣고서는 그냥
뇌리에 박혀있는 채로 지내다가 그분은 쇼핑에 대해서 그 집착을 얘기를 했어요. 쇼핑도 자기가 끝까지 해보니까 해보고 싶은 만큼 해보니까 쇼핑이 관심이 없어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럴 수 있겠다 하고서 이게 몇 년이야 벌써 한 10년도 더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게 이번 연도였어요. 저한테 가차의 그 집착의 끝판왕을 제가 깬 게 이번 연도였어요. 그냥 계속 조금씩 하다가 막 공항 가면 있잖아요. 일본 공항 가서 찌끄렁하고 막 2개 뽑고서는 개 신나고. 그래서 저는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은 집착의 끝에 한번 가보십시오. 보시면 일단 나이는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이게 너무 나이가 몇이시길래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50 이하 미만 잡이야. 약간 뭔지 알죠? 50 정도 살아야 나이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할 수 있는 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그 전까지는 범퍼카처럼 이리 받고 저리 받고 여기 받고 저기 받고 하고 싶은 거 부딪혀보고 도전해보고 그러는 나이입니다. 화이팅 있게 사세요. 일 왜 고민되세요? 이게 내가 좋은 건지 싫은 건지 몰라서요. 그러면은 그 끝에도 한번 집착해서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뭐 종이를 꺼내서 내가 왜 일에 대해 고민을 하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막 써보세요. 그러면은 답이 나올 거예요. 내가 이 일이 싫어서 이 고민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사실은 원하는 게 이건데 그럴 만한 용기가 없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등등 어떤 대답이 나올 거란 말이죠. 실행력이 소박한 건 그럴 수 있어요. 연습이 안 돼 있으면 그럴 수 있는데 하나하나 하십시오. 천천히 하세요. 모든 걸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어요. 모든 거를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하나씩 그리고 빠르게 말고 급하게 말고 천천히. 없는 여유를 찾아서 거짓 여유를 부리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한 내가 주어진 시간 안에서 천천히 여유롭게 하나하나씩 실행해 가 보시면, 그리고 너무 욕심 갖지도 마세요. 부지런함에 집착하는 나, 반대말로 얘기하면 하고 싶은 게 많다는 거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만약에 10가지면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해도 괜찮아.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래도 하나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루 2개, 3개를 쌓아가시면서 그 10개를 해도 충분하게 여유가 있고 마음의 조급함이 없이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한 겹 쌓아 올리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부지런하고 싶으시면 내가 무엇에 부지런하고 싶으신지도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생각만 이렇게 머리로 돌리면은 추상적으로 답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내가 보이는 글씨로 쓴다든지 좀 만질 수 있는 무언가에 이렇게 정리를 직접적으로 하다 보면 생각보다 내가 머리로 생각해서 그렇지 그 생각들을 다 잡아 끌어내려서 내가 종이 위에 써 나가다 보면 얼마 되지 않는구나. 내 고민이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건 아니었는데 내가 그냥 여기 구석에 박혀있는 생각 하나, 저기 구석에 박혀있는 생각 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저기 있다고 느껴지다 보니까 정신이 없다고 느꼈구나 라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한 장 꺼내셔서 거기다가 한번 적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고민. 사회생활이 너무 힘들고 적성이 너무 안 맞아 직장을 그만두고 술에 의존하며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가 벗어난 지 2, 3년이 됐는데 나름 다시 사회에 발을 들이려고 이번엔 적성도 확실히 알아보고 그에 맞는 자격증도 땄는데 지금 30살이고 내년에 31인데 지금 나이에 새로운 분야에 발을 들이려는 게 너무 주저돼요. 심리적으로 두려움이 크게 앞서서 고민이에요. 제가 일단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두더지님,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가 벗어나셨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가 벗어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본인이 그런 중독을 자각을 하시고 고치시려고 노력하셨고 벗어나셨다는 거에 대해 충분히 칭찬해 주세요. 그거 먼저 해주시고요. 2번째, 그리고 또 2, 3년이 지났네요. 2, 3년 동안 중독에 다시 안 걸렸다는 거죠. 본인의 의지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칭찬해 주시고요. 적성도 확실히 알아보고 그에 맞는 자격증도 땄는데 자격증까지 따셨어요. 3번째, 얼마나 많은 대단한 일을 해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5년 정도의 시간 동안 이런 것들을 해내신 두목두더지님이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합니다. 내 자신에게 충분히 칭찬을 해줬는지 한 번만 돌아봐 주세요. 다른 거 생각하기 전에 그래 고생했다. 나 좀 고생하긴 했네. 나 좀 대단하긴 하네. 이 생각을 할 틈을 주시긴 하셨는지, 내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고 채찍질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일하게 내 자신을 온전히 사랑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건 내 자신뿐이잖아요. 물론 주변에 가족들도 있지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게 어렵다면 나를 사랑하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내 자신을 좀 칭찬해 주세요. 그래야 내 주변 사람들이 그만큼 행복해집니다. 지금 30살이고 내년에 31살인데 새로운 분야에 발을 들이려는 게 너무 심리적으로 두려움이 크게 앞서서 고민이에요. 일단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내 머릿속에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허상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내 자신을 막는 사람은 내 자신뿐이에요. 내가 무엇을 잃는 게 두려운 걸까? 만약에 뭐 내년에 31살이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내년에 41살이어도 똑같은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새로운 분야에 발을 들이는 게 너무 주저된다는 건데, 새로운 분야에 발을 들이는 건 누구든지 다 두려울 일이에요. 본인만 유별난 거 아니에요. 새로운 분야에 발을 들이는 건 누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주저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에 발을 들이는데 당연히 주저되는 거지. 나만 이상한 거 아니니까 라고 생각을 좀 가볍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분야에 들이면 아는 사람도 많이 없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해야 되니까 잘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그 기대에 못 미칠까 봐 두려울 수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새로운 분야에 발을 들이는 거는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그거를 그대로 인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심리적으로 두려움이 크게 앞선다는 건 내가 여기서 득과 실을 따져봤을 때 실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30살, 31살이 본인한테 너무 중요한 나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내가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셔서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은데, 그 시간은 어느 나이에서든 다 소중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이 새로운 분야에 발을 들이는 걸 유예하다가 10년 후에 했다면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할 거라면 지금 하는 게 낫죠. 왜냐면 그만큼 내 땅이 생기는 거잖아요. 탐험을 하시는 겁니다. 깃발을 꽂으러 가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일단 1차적으로 두려움이란 감정은 내가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내 생사,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를 하자면 내 밥줄이랑 관련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두려움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장에 막 내가 내일 굶고 그러는 게 아니라면 두려움은 느끼지 않으셔도 되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안 할 거면 미뤄질 거고, 미룬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는 시간만, 새로운 분야를 탐험하는 그 시간만 늦춰지는 것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 새로운 분야에 발을 들이는 적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다큐멘터리에서 본 얘기인데, 제가 좋아하는 가수이자 연기자인 셀레나 고메즈의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양극성 장애를 가수인데도 불구하고 겪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이제 얘기하는, 그리고 연예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떤 힘듦을 자기가 겪었고, 뭐 아무튼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5살인가 7살 그 사이에 있었을 때 천둥을 너무 무서워했대요. 왜냐면 우르르 쾅쾅 하는 소리가 밖에서 너무 크게 들리는데 그게 왜 나는지 모르니까, 그거 무서워하는 어린이들도 많고 동물들도 많잖아요. 근데 엄마가 어느 날 그걸 이렇게 덜덜덜 떨고 있는 셀레나에게 책을 갖다 주셨대요. 천둥이 번개가 왜 생기는지 여기에 써 있어. 한번 봐봐. 자, 천둥이 생기는 이유. 번개가 칠 때 공기가 순간적으로 매우 뜨거워지면서 급팽창하고 그때 생긴 충격파가 퍼져나가면서 나는 소리가 천둥이에요. 즉 번개가 공기를 데워서 생긴 소리가 천둥. 그냥 자연의 일부일 뿐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과학책을 이렇게 읽고 나서 셀레나가 천둥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대요. 그러면서 두려움을 없애는 거는 그 두려움을 똑바로 들여다보는 거,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심리적으로 두려운 거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생각보다 힘이 약하더라고요. 힘이 없어요. 존재가 없기 때문에 힘이 없고, 뭐 실체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후 하고 불면 없어지는 그런 감정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만들어낸 구름이기 때문에 내가 왜 이 구름을 만들어냈지? 이 구름은 뭐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내가 별것도 아닌 걸로 괜히 고민을 했구나, 두려워했구나, 의미가 없는 감정을 계속 붙잡고 있었구나 라고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좋아하는 이성에게 다가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끔 마주치는데 마주한다고 해도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다가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근데 이거는 좀, 좋아하는 이성에게 다가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냥 다가가셔야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저의 성격은 그래요. 저는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좋다고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바로바로 말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게 지금 검은색이랑 흰색을 어떻게 구별하죠? 약간 이런 질문처럼 느껴져요. 왜냐면 다가가려면 다가가면 되거든요. 그냥 가서 뭐 명함을 교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방법은 너무 많죠. 서로의 연락처를 아는 방법, 그런 것들은 너무 많아가지고. 가끔 마주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다음에 마주쳤을 때 편지라도 써서 그냥 건네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뒷 스토리가 펼쳐지겠죠. 근데 또 솔직히 생각해보면 그분 입장에서도 본인의 존재를 모르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뭐 이 사람이 날 좋아해 주네. 어차피 지금 보니까 막 친구 사이도 아니신 것 같은데 잃을 건 없는 것 같은데. 응?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적어보았고요. 어떻게 되셨는지, 도움이 되셨는지 추가 댓글 달아주셔도 좋고요. 들으시는 분들도 새로운 본인만의 고민이 있으시다면 제가 이 영상 말미에 그 영상을 연결을 해놓을 테니 고민 상담 댓글로 달아주세요 라고 치면 나오는 비디오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고민을 달아주시면 제가 간혹 이렇게 거기를 재방문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고민 상담소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너무 많으셨고 맛있는 거 드시면서 기분 좋은, 요즘에 날씨도 너무 시원하고 창문 열어놓고 자면 진짜 좋더라고요. 그러면 다음 팟캐스트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